메시지로 보내주고 메일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뭐 다 해주세요. 초등학교 학급 조회 시간에 틀어주세요.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 틀어주세요. 분식집에서 틀어주시고 일식집에서 틀어주시고 떡볶이 먹을 때 돈가스 먹을 때 이자카야 갈 때 이거 보여주세요. 엄마 아빠 보여주세요. 아들 손자 보여주세요. 손자 며느리 사위 장인어른한테 보여주세요. Let's get it on. 얼마 전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예비군 훈련은 여태까지 받았던 훈련 중에 가장 훌륭한 훈련이었다. 온도도 쾌적했고요. 바람도 선선했고 햇볕도 적당했습니다. 벚꽃이 아직 지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장이 굉장히 운치 있는 풍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게다가 우수 분대로 선정되어서 조기 퇴소까지 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식사는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제육볶음은 여러분을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육볶음 is truth. 근데 식사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비군 훈련 가시면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단 한 명의 이름 이만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모군은 제 맞은편에 앉아서 식사를 했던 사람이고 난 몰라. 이모군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이름만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육볶음을 받고 자리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나는 들떠 있었어. 제육볶음 먹을 생각에 이미 기쁜 마음이 들었고 행복했고 즐거웠다. 제육볶음 is truth. 입이 거의 귓꼬리에 귓꼬리가 어디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앉아서 인사를 했어요. 옆에 사람한테. 아 고생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고서 젓가락 3번 탁탁탁 두드리고 반으로 쪼개서 제육볶음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낯선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언가 점성이 강한 두 물체가 붙었다 떨어지는 반복적인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서 주위를 살펴봅니다. 놀랍게도 그 소리는 사람이 내는 소리였고 제 맞은편에 앉은 그 이모군의 입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입안의 압력을 최대화한 다음에 뗄 때 나는 짭짭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를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저런 소리를 내는 건가 싶을 정도로 거슬리더라고. 저는 한동안 이모군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모군께서는 제가 보내는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제육볶음과 먹는 행위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데 과연 내가 이모군을 비난할 수 있을까? 그는 그저 식사라는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행위에 집중하는 것일 뿐인데 어쩌면 소리에 주의 집중을 빼앗겨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만큼 이모군의 먹이 활동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왜 쩝쩝, 줍줍, 쭈쭈 같은 소리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오물오물 식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절대 선일까? 식사 중 입에서 나는 소리는 다양한 언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영어로는 넘넘 춥춥, 일어로는 쿠차쿠차, 한국어로는 냠냠, 쩝쩝, 줍줍, 쭈쭈, 쿰척쿰척. 애석하게도 이렇게 식사 중에 소리를 내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영어 교육과 미국 문화를 다루는 유튜버 리얼쌤 채널에 등장하는 한 원어민 선생님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식사 중에 입에 음식물을 담고 이야기하거나 먹는 소리를 내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드문 일이지만 여러분 식사하는 테이블에 찾아와서 What I'm saying, Excuse me, can you stop? Can you please stop? It's noisy, man. 라고 이야기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지요? 한국에서도 낯선 사람이 식사 중에 훈수를 두는 일은 흔치 않지만 인터넷상에서는 격한 반응이 줄을 이룹니다. 쩝쩝충이라고 비하하면서 뭐 때리고 싶다, 뭐 찔러서 죽고 싶다, 뭐 가정교육을 못 받았니, 식사 예절 모르니, 조실부모 했느니 뭐 이런 식으로 험한 말 합니다. 뭐 재봉틀 가져와라, 오바로크 치게, 뭐 또 떼고 호수로 취식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심한 말들 각종 인신 공격하면서 익명성을 이용해 험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분노까지 느껴지는데요. 일상적인 소리 자극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은 미소포니아, 즉 청각 과민증을 앓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따르면 청각 과민증은 그저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뇌회로의 이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편을 겪는 분들이라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내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교정하려 하거나 혐오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존중해야 하니까요.
저도 쩝쩝 소리에 관련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쩝쩝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부정, 합리화, 거부라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음성학자 줄리언 트레저에 따르면 우리 뇌는 반복적인 소음이 지속되면 그 소리를 묵음으로 보정한다고 합니다. 쩝쩝대는 사람일수록 본인이 내는 소리는 물론 다른 사람이 내는 소리도 인식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부정합니다. 누구? 나? 아니야. 나 밥 먹을 때 소리 나? 너 밥 먹을 때 소리 좀 커. 뭐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말해도 밥 먹는 거 가지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더라고요. 쩝쩝에 대해 언급한 이후부터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적어지고 그리고 수년간 쩝쩝대면서 식사를 했을 텐데 내가 말한다고 그게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지. 이렇게 지적받는 일이 반복되면 다음 반응, 합리화 과정을 거칩니다. 야, 나 원래 이렇게 밥 먹어. 사람이 밥 먹는데 소리가 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복스럽게 먹는 게 차려준 사람에 대한 예의야. 본인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뉴욕의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으로 있던 루이스 로즈와 수차례 걸쳐 흥미있는 서신을 교환해 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싱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중에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선량한 일반 시민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 자기들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악명 높은 수감자들도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데 고작 식사할 때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비난받으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다음 반응은 거부입니다. 이 과정에서 쩝쩝거리는 사람들은 쩝쩝거린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현하는데요. 이제 식사 중에 나는 소리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논쟁은 이미 감정 문제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야, 나는 솔직히 너한테 그런 얘기 처음 들어. 라거나, 야, 한솥밥 먹는 식구끼리 그것도 이해 못하냐? 너가 좀 예민한 거 아니냐? 뭐 병원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첫 번째 챕터 논증의 미학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논쟁하지 말라.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지면 지는 것이고 이긴다 해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이 당신과의 논쟁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자.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당신 기분이야 좋겠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은 그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했고 그의 자존심을 구겨버렸다. 그는 당신의 승리를 혐오할 것이다. 자기 의사와 반대로 설득당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 의견을 굳게 지킨다. 저는 이를 통해 쩝쩝거리는 사람을 지적하고 고치려는 노력은 아주 높은 확률로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집단의 생각이나 의사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 개인의 독립성에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그 감정이 각자의 행동을 규율하는 실제 원리가 된다. 개인의 개별성, 인간다움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쩝쩝거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들과의 겸상을 피하고 인간관계를 끊고 절연을 해야 됩니까? 가뜩이나 친구도 얼마 없는데. 저는 오늘 쩝쩝거리는 사람들과 그 소리 자극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간극을 좁히기 위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쩝쩝거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그 소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타인을 부정하거나 혐오할 권리는 없습니다.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타인을 규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심한 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쩝쩝거린다고 너무 욕하지 않기, 쩝쩝거린다고 모욕하기 없음. 딱 정하면 내가. 다음, 쩝쩝거리시는 분들, 물론 당신의 식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먹이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모습은 훌륭하고 멋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식사하면서 입으로 내는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으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존중받고 싶은 만큼 존중을 해달라. 그리고 식사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요. 당신이 현 인류 21세기 인간이라면, 그리고 신체 건강하고 구강 구조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입술이 두 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을 붙이고 입술을 좋죠? 자,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쩝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혹시 주변에 식사 중에 극도의 소리 자극을 만들어내는 분이 있다, 내가 직접 말하기는 조금 불편하고 어떡하지? 하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부디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저는 오물오물하는 사람들, 쩝쩝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의 평화로운 타협과 행복한 겸상을 지지합니다. 나 녹화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쩝쩝거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물오물을 거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두 집단한테 모두 내가 시키고 있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나는 두 집단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내가 제일 문제네.